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병원 닥터 썰전 또 톡투건강 이진환TV 같이 동시 송출하고 있는 우리 건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현 교수님. 진행을 맡은 네.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저는 보조 진행 맡은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리자입니다. 의사. 네, 저는 보조 중국 담당 윤미령입니다. 중국 10억을 대표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2억인가요, 요즘? 네, 선생님을 조금 잠깐 나죠. 소개하기 전에 네네. 오늘 주제를 먼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무시무시한 주제는 주제입니다. 조금 이제 좀더 볼까요? 무시무시한데요. 네네. 네, 뭡니까? 이게 걸리면 3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와, 아니 네. 걸리면 사망은 한다고요? 걸리면? 네. 안 걸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3년 네네. 고개. 아. 한번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랬더니 네. 그 김세원이 넘어져가지고 네네. 네, 아이고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그냥 3년 되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됐는데 네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우택 걱정하지 말라. 비슷하네요. 정우택 기사 비슷하네요. 네네네. 굉장히. 예. 걱정 말고 한 번 더 넘어지라. 이렇게 알려주셔갖고 이 노인이 한 번만 넘어진 게 아니고 떼굴떼굴 굴러서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다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는데 네. 바로 이 3년 안에 못 사는 3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이 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분을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엄청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건 네. 없었다. 이런 한 번도 이런 이렇게 비법을 알려주러 이렇게 와, 나오신 시장- 분은 정욱진 교수입니다. 네, 박수. 와. 박수. 말씀하시죠. 네. 예. 교수님은 네. 가천대 길병원 신림장내과에 계시고요. 네네. 학교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는 몇 번 나오셨고 한 두 번 네, 나오셨죠? 아, 네네. 네. 스탠포드에서 초빙 교수로 연수를 하셨고 교수님 저랑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잘 1년 쉬셨네요. 전에 네네. 열심히 저는 일했고, 열심히 네, 됐습니다. 쉬고. 아, 네, 네네. 가천대 길병원의 심장내과 과장 지내시고 내과계 진료부장, 가천심혈관 연구소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아. 학회 활동도 아주 활발하시고 심장학회 정보이사, 신부전학회 국제이사, 아시아 폐고혈압학회 사무총장, 야. 폐고혈압협회 총무이사 지금 회장님 총무이사, 아니에요? 회장님으로. 회장님 아, 하셨대요.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또 한국심장내과학회 종신 회원이시고 의사 국가고시 출제위원. 이건 비밀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국가 아, 기밀을 저건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없는 걸로. 아, 그러면 네. 저 잠깐만요. 네, 하세요. 저 화면 그거 지금. 특허 5건, 5건, 저서 9편, 논문 120여 편을 실적이 어마어마하신 우리 정욱진 교수님 인사하십시오. 아유, 네. 야, 이렇게 네. 막 네. 우리 프로가 이게 장점이에요. 네. 한 사람 이렇게 오랫동안 소개한 적이 4번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독자들이 이거 보다가 네. 지쳐서 나갑니다. 오늘 약간 좀 엽기적인 사진인데 네. 우와. 폐동맥 고혈압의 모든 걸 확실하게 파헤쳐 주실 정진 교수님 한번 네, 네. 인사하십시오. 네. 이제 인사합니다. 자, 인사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3년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폐동맥고혈압이 의심된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너무 우울증에 빠지고 네. 너무 좌절을 하셔갖고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저렇게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 뒤쪽에 아마 있을 네. 텐데 네네. 현대판 김세원들이 네네네. 많은 그래서 거죠. 결국은 네. 저게 이제 지금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지금 현재 네. 추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13년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2.8년에서 그러니까 3년에서 10년이 더간 13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이제 정상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굴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말씀드리고자 앞으로 나왔죠. 1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럼요. 될 가능성도 훨씬 있는 더 거죠. 이렇게 교수님, 진짜로 뭐 희망을 희망을 얘기할 이야기하기 수 전에 네. 폐동맥 고혈압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저기 지금 저기 보면 저기 보시겠지만 폐순환계랑 전신순환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는 저쪽에 지금 그 심장에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에 여기가 심장이고 어류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양서류 파충류가 여기고 이제
조류하고 포유류는 여기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그냥 돌리던 거가 네네. 이게 포유류가 되면은 벽이 생겨요 가운데가. 그래서 저게 아감인가요? 어류는? 여기는 아가미 네. 쪽이죠. 아가미는 여기고 아가미 네. 여기고 여기 심장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따로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조류 포유류가 되면은 이제 우심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하고 왼쪽 심장이 나눠지게 돼가지고 네. 이게 왼쪽 심장은 전신을 돌리고 네. 오른쪽 심장은 폐를 돌리고 아. 이렇게 펌프를 두 개 갖는 하나의 순환계가 됩니다. 펌프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저렇게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이 왼쪽 심장에서 그러니까 좌심실이라는 데서 한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우심실이라는 데서 한 바퀴를 돌려주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요 전신순환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혈압, 뭐 혈압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기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이 되는 건데 배 쪽은 사실은 이제 스폰지 같은데요. 이쪽은 그래서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원래가 그냥 샥 지나가는 데라서 네. 그 오른쪽 그 우심실이라는 데가 굉장히 약합니다. 구조가. 이 왼쪽이 진짜 강한 펌프고 그러니까 보조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 펌프, 보조 펌프. 아, 네. 근데 이제 보조 펌프가 약하기 때문에 네네. 저 폐순환계라는 데가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얘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펌프 두 개가 다 돌아가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오른쪽이 멈추면 전체가 멈춥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피를 이쪽으로 못 보내주면은 얘가 보낼 피가 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펌프는 두 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심실 부전만 생겨도 돌아가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 훨씬 취약한 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폐 이 취약하게 왜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지나가니까 잘 아, 지나가 그냥- 폐는 잘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아, 세게 안 그러니까 해도 그냥, 그 좌심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좀 버티잖아요. 이거는 이제 네. 지금 많이 해서 인공심장 뭐 별거 다 나왔죠. 그래서 네. 심장 이식 그래서 주로 살리고 있는 데는 저 신부전이 여기거든요. 신부전이 문제가 주로 생기는 거가. 네. 그래서 신부전 치료를 해주면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데가 됐는데 요 폐랑 오른쪽 심장은 한 25년 전만 해도 치료법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치료법이 막 나오는 데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자.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구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2.8년, 3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3년 늘어나고 이제 완치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3년 꼬기가 13년 꼬기는 이게 일단 계속 도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네. 그래서 이제 저건 이제 어려운 표긴 한데 네네. 신부전 환자에서도 저런 우심 기능, 폐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생기게 되면은 예후가 결국 나빠지고 증상이 심하고 그래서 행복을 좌우하는 게 저쪽 기능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만든. 좌심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결국 행복은 그러니까 여기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가 이게 증상과 예후,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느끼는 거하고 오래 사는 거가 행복이잖아요. 건강을 네, 유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거는 네. 사실 여기에 달려 있다. 이게 이런 데보다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좌심실 기능이 좀 약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폐고혈압이랑 저런 데가 다 안정이 돼 있으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저 폐고혈압하고 우심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을 수축 기능, 뭐 이완 기능, 그다음에 폐고혈압, 우심실 기능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수축 기능보다는 나머지 기능들이 안정이 돼야지 집안의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심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중요하다. 생각보다 네.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폐고혈압, 고혈압 이런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고혈압만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폐도 고혈압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지금 오늘 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인데 그 폐에 그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우심실의 심장에 아니 폐고혈압 때문에 우심실이 망가져서 폐 문제가 고혈압. 된다. 그러니까 폐고혈압 환자가 이제 사망 원인에 우심실 부전하고 돌연사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고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우심실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다.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는 근데, 혈관이 왜 그렇게 혈압을 그렇게 그런 거 보통 있죠. 혈압 재면 네. 그게 이제 뭐 120, 80이다 네.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그냥 고혈압의 그건 그런 전신고혈압, 거잖아요. 체순환계. 예. 체순환계를 이야기하는 네. 건데 네. 폐고혈압은 어떻게 돼요? 이거? 그걸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안 정상이 보이죠. 정상이 없나요? 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은.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초음파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심초음파 같은 걸로 네. 폐고혈압을 알고 또 들어가서 막 압력을 재야 되거든요. 네.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덜컥 그 증상을 알게 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40대 중반의 어이구. 여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40대 중반의 여성이면은 이제 그 뭐야 갱년기 오시고 폐경기에 접어들어서 그 증상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40대 중년의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40대 중반의 여성, 중후반의 여성이신데 네. 그분이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권력을 막 돈도 갖고 있지, 애들 사랑도 다 갖고 있지, 남편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지, 부모님 다 양가 부모님 모시고 있지. 네. 요 아주 그 키 플레이어인데 네. 이 분이 갑자기 이제 병이 걸려서 2, 3년 만에 돌아가시면 정말 힘드신 거죠. 그래서 네, 그게- 팬들이 막 지금 그렇죠. 네. 아주 아이고, 노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웃긴 네. 사람.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나중에 후사하기로 하고 네. 저 그림은 동원하셨어요. 고혈압하고 폐고혈압에 일단 비교하는 그림인가 봐요. 좀 이따 벨기에에서도 한번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 벨기에도 그래요? 연락드렸어요. 네네. 네. 자, 그래서 고혈압, 폐고혈압이 저런 의미고 네. 네. 저기를 보시면 숫자만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네.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네. 140에 90인데 여기는 20, 25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5분의 1 정도 압력만 넘어가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25 이상이면 안 되는 거. 고혈압이에요, 폐고혈압? 네, 네. 네. 평균 압력이. 근데 이거를 하도 난치성, 불치성 질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으로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20을 초과하면은 폐고혈압이다라고 이제 아마 곧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환자가 늘어나겠는데요. 조금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요. 많이 일부러 늘어나진 늘린가요? 않아요. 18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네네. 20이 넘으면 조심해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를 낮췄다고 환자가 막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18까지예요. 원래 정상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18인데 20이 넘어나면 그때부터는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왜냐면 25까지 가면은 너무 이제 예후가 나쁘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근데 낮추는 그래서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더라도 우리 고혈압은 뭐 이렇게 맞아요. 딱 뭐죠? 커플 껴가지고 되잖아요. 혈압계. 근데 네. 요걸로도 잴 수 있죠. 요즘. 예, 이걸로 재는데 폐고혈압은 뭐 그것도 아니지 이것도 네. 아니지 저 정상도 네. 없지 뭐 예방도 안 되지 뭐 또 40대 또 잘 걸린대 여자분들이 그러면 대체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그런데 힘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 뒤에 또 다 제가 있습니까? 설명을 또 네. 드릴 텐데 네. 그래서 네. 이게 근데 폐고혈압이 한 개의 원인이 아니고 한 28가지의 원인을 5개 군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이 신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군. 네, 2군. 심장내과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런 거죠. 심장 때문에. 3군은 그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폐 질환이 있으면 폐혈관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요 1군, 4군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은 바로 1군. 그다음에 4군은 폐색전증 후에 또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만성 폐쇄성 뭐 혈전 폐쇄성 폐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가 요 두 군이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불치병이었죠. 그런데 요 두 군의 치료법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어떤 희망이 분, 어떤 생기는 거예요. 분이요? 1군하고 1군과 4군. 네. 그리고 2군, 3군은 각각 그 질환을 잘 치료해 주시면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잘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1군 4군이 이제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과가 아니라 뭐 류마티스 내과, 소아심장과까지 다양한 질환에 이제 걸리는 거고 이 심혈관 질환도 있고 희귀 질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1군, 4군은 희귀 질환이고 나머지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도 혈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26년 전까지 없었는데 이제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논문 숫자만 해도 저희가 한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보다 6배가 증가해서 작년만 해도 한 거의 5천 편이 와. 나오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네. 핫한 분야다 이렇게 특히 심혈관 근데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별풍선. 쏴주셨네. 또, 네. 또 누가 강제적으로 또 썰어 가셨구나. 일단은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후사 드릴 겁니다. 그 폐 고혈압 환자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폐고혈압 전체로 하면은 네. 대략 2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네. 근데 1군만 하면은 네네. 6천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은 대략 2,500명 정도. 그다음에 4군이 그 정도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치료받고 있는 분은 지금 한 5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이 못 찾아내고 이게 없는 그냥 게 아닌데 찾아낸 게 숨어서 없는 진행 거죠. 중인 네. 거죠. 숨어서. 근데 있는데. 찾아낼 수도 없는 게 뭘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있어요,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건강검진에서도 있습니다. 건강 비밀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곧. 네. 심장 모양이 다르네. 이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여기가 우리는 여기가 네. 여기 보면은 압력이 요쪽 저 뒤쪽에 있는 제가 이쪽으로 좀 조금만 됐군요. 저 네. 그래서 잠시 그러니까 일단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이 두꺼워지고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설명해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다시요. 좀 크게 이걸 했어야 이게 되는데 정상이죠. 그래서 요 왼쪽이 크고 네. 오른쪽이 작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이 커졌죠. 이쪽이나 네. 요 방이 여기가 우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네. 우심실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네.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모델이 좋기 때문에 네. 저렇게 리모델링이 되면 나빠지는 거예요. 심장에서는. 그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이 되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우리 몸은 모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은 리모델링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재건축해야 되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요즘에 약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 그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한 이유는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전문의까지, 그러니까 전문센터 저 같은 사람 올 때까지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의사가 94년에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의 그 치료법은 없었어요. 치료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 진단 받으면 2008년에 돌아가신다가 배우는 자기 거였어요. 그럼 어떤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게 순찰? 그러니까 순찰 이게 건가요? 이제 증상이 그 좀 모호해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고 조금 숨이 차고 피로하고 좀 붓고 그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죠. 피곤하고 나네 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못 찾게 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게 심장인가 폐인가 콩팥인가 빈혈인가 막 이렇게 찾다가 예. 이상하게 왜 숨이 계속 차다 그러지? 이게 꾀병인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천식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심해지면 그때 오시는데 그때 와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안 하면 2008년이 되는 거죠. 와. 3년. 그래서 3년 이야기가 네. 아까 3년도. 그러면 네 가슴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그래 엑스레이 찍으면 네? 됩니다. 네. 엑스레이 상에서 내가 엑스- 숨이 찬데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네. 그러는데 하트 모양이 달라졌다 이 심장이 커졌는데 와. 오른쪽 오른쪽이 심장이 커진 거를 의심을 해야 돼요. 하면 아까 보여드린 네 그러면 이거 혹시 그러니까 그걸 해동맥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네. 말씀드린데 네. 엑스레이에서도 오른쪽 심장이 커진 게 왼쪽 심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심장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일단 심장이 커지면 일단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심장이 커졌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심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심초음파를 해야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병을. 네. 돌연사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반절은 돌연사고 반절은 우심부전인데 음. 저 돌연사의 이유가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 부정맥이 잘 생기고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 심장과의 관련이 깊고 부정맥과 관련이 깊어지기 때문에 돌연사가 많이 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시겠네. 그렇죠. 저기 네? 빈혈 뭐 네. 이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예. 천식 치료를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오셨을 때 이거는 이제 환자만 볼 때 아니라 정말 프라이머리 피지션도 네, 네, 네. 꼭 봐야 네네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네, 그래서 의사 굉장히 선생님 강조를 하시는 많이 분들.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진환 기자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네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고 의학 있는데 바이오 기자협회에서 정말 네네.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돼요. 회장님하고 같이 대표 중에서 나도 다 있는데 이거 네. 걱정되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완성 필요는 여성이 높아가지고. 80%예요.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미령 실장님이 팀장님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와, 아 진짜. 나이 왜? 20대인데요? 그러니까 20대부터 20대. 생겨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유전성은 20대에 나타납니다. 네, 저 네. 10대인데. 아 맞아요. 10대 죄송합니다. 회사 전화를 빨리 해야지. 네. 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증상이 늦어진 이유는 저렇게 증상들이 좀 이렇게 모호하죠. 이렇게. 그러네. 우와. 근데 와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담이 인기가. 증가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빨리 나가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그래서 저기에 하나 특징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은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다. 이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층만 올라가도 중력에 반해서 올라갈 때 더 숨이 차요. 설마 한층 이게- 올라간다고 숨 찰까요? 그러니까 이게 혈압과 관련돼서 그런지 네네. 중력에 이렇게 반해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숨이 차요. 야 이분들은 평지보다. 등산 아예 꿈을 못 처음서부터 숨이 많이 차죠. 등산하면 아예 안 되겠네. 저도 그렇죠. 차요. 할 수가 한층만 없겠네. 차요. 올라가면 했거든요. 손이 차잖아. 아이고. 제가 진짜. 나중에 다시 오면 초음파를 오늘 초음파를 놓고 왔는데 초음파를 갖고 다니는데 초음파로 이게 처음 봐 포트볼 처음 할걸 봐를 그랬어. 그러니까 요새 작아져가지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스텝 1인데 예. 임상적인 의심이다는 거가 이렇게 처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장이 여기 있는데 이게 가운데가 심장입니다. 까만 거는 폐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전체의 흉곽에서 이렇게 네. 사실 가운데다 선을 긋고 이쪽하고 이쪽을 더해가지고 이게 한 55%를 넘어가면 이제 심장이 커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에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오른쪽 심장 우심실 우심방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좌심방 좌심실이다 하면은 이게 만나 가지고 발생학적으로 살짝 비틀어져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로. 그러면 요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은 요쪽으로 가고 왼쪽 심장이 커지면 요 아래로 가게 되겠죠. 이게 방향이 네, 네. 축이 그렇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은 요 횡격막의 위쪽으로 이 엉덩이가 올라오게 되죠. 험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왼쪽 심장이 커지면 이쪽에 왼쪽 심장이 커지면 요가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플라스크 모양으로. 근데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은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험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그렇죠. 표현하니까 좀 엉덩이 그러긴 한데 지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커지면은 우심실이 커진 거고 네. 아래로 내려가서 커지면은 이제 좌심실이라는 데가 커지게 돼요. 엉덩이라 하시면 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게 알고 봐야지 모르고 맞아요. 보면 이게 놓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야 심장도 커지는데 저렇게 이렇게 이 엉덩이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우심실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 네. 처졌다. 그러면 그건 왼쪽 심장이 커지지만 네. 엉덩이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우심실이 커졌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로축으로 커지니까 네. 오른쪽이 커지면 네. 그래서 이쪽은 또 우심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옆으로 커진다. 오른쪽 심장은 왼쪽 심장은 이렇게 바로 각도로 내려온다. 한 60도 네. 각도로 비스듬하게. 커진다. 비스듬하게. 네. 그런 게 이렇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좋고 조금 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런 데가 좀 커져 있습니다. 이쪽 폐문부라고 보이는데 이게 혈관도 많이 보이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심장이 커지고 또 조금 그런 게 심전도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소견이 있는데 요즘에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를 빼버렸어요.
무슨 경비 절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필요 없다 뭐.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심전도를 뺀 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건강검진에 다시 심전도가 부활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폐고혈압이 또 증가돼요. 왜냐하면 그게 심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심전도까지 보면은 두 개를 이렇게 요새 AI로 이제 이런 거 막 자동 판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자동 판독 시키면은 저걸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심전도를 건강검진에서 꼭 찍으시는 게 좋겠다. 이게 그거를 좀 강력하게 네. 그걸 왜 뺐는지. 평소에 자주 봐야 뭐 강력하게 그걸 제가 빼야 되는 그러니까- 게 좀 트렌드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 건강검진에서 빠졌다니까 아, 완전히 항목에서 그래요? 본인 안 찍어요 지금. 난 몰랐어요. 검진에서 빼버렸어요. 그 뺀지를 내가 검진을 안 한 지 1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2년마다 때문에 2년마다 전 국민을 해주는 검진에서 어. 엑스레이랑 심전도만 잘 분석을 해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누가 그 뺐을까? 그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걸 그리고 이 판독을 이제는 AI로 판독하는 거가 가능해요. 심전도랑 엑스레이가 다. 이 두 개를 잘 조합시키면 요 질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AI 학회 차원에서 데이터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저희 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연구 용역 같은 걸 저희가 아니 그 주어가지고. 하트 투님도 심전도가 빠지다니 굉장히 놀라시는데 네. 그렇죠. 이걸 아는 네.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당연히 심전도 당연히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걸 결정할 그렇죠. 때 우리 심장내과 의사랑 글쎄요.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검진하시는 분들끼리 아마 결정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정부에서도 그분들하고 주로 하고. 근데 이거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심전도를 그 뺄 때는. 소탐 대실인데. 그러니까요. 그건. 네. 근데 심전도는 뭐 폐고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부정맥. 부정맥도 네. 알 수. 이거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심부전도 관련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무슨 급성 심근경색, 뭐 협심증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축이 네네. 심전도하고 엑스레이거든요. 근데 심전도를 뺐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네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심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심초음파. 그러니까 이게는 심장이 커졌다 그러면 심초음파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심초음파가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 비해서는 5분의 1밖에 안 돼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또 의료보험도 돼요. 곧 전국민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커버도 해주거든요. 되지 않았어요? 우리 보험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의료보험 해줍니다. 지금도. 아 지금 그러니까 해줍니까? 처음 심장이 커져서 왔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심초음파를 꼭 하시면은 저기서 오른쪽 심장이 커진 게 금방 보이죠. 여기 이제 초음파인데 오른쪽 심장이 보인 걸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에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검사들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 다음 검사들은 저희가 전문 센터에 오시면은 이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심도자 검사라는 좀 어려운 검사로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 또 해주면 저걸로 확진을 하는 거죠. 저기서부터 우리가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초음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예. 디칸님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 심전도 비용이 안 걸리죠. 심전도는 그 보험에서 하면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2,000원인가? 3,000원? 근데 3,000원. 네, 근데 빠지지 얼마 되진 않아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전체 금액이 2만 원인가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좀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 안 들고 검진해서 해주면 제일 좋은 거가 되죠. 아무튼 심초음파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요. 심초음파로 걸러낼 수가 있죠. 바로 그러면 우심도자 검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폐활류 걸 검사나 전사 CT 같은 거는 이제 우심도자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원인들을 전부 감별하기 위해서 피 검사부터 쭉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심도자 검사를 꼭 해야 된다. 저게 중요합니다. 직접 압력을 재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의사니까 우심도자 뭔 말인지 네. 알지만 일반인들은 우심도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나 여기 네네, 혈관들이 잘 있죠. 정맥들 우리가 피 네네. 뽑는데 네네. 여기나 목 같은 데로 이게 가느다란 관을 넣어가지고 네네. 심장 안쪽에 쭉 따라서 들어가서 네네. 압력을 재면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압력을 진짜 압력들을 쭉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폐동맥이라는 데 압력이 21초가 그러니까 21보다 이상
이제 네. 지금은 25로 돼 있지만 네. 그러면은 폐고혈압이 일단 진단이 되고 그 안에서 5가지 군을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폐동맥고혈압은 6,000명, 저게 이제 1군에 1군이 네, 6,000명이고 네, 그 1군들은 80대 후반의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48세 여자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40대 우리나라에서 했던 후반? 거, 네, 네. 40대 후반 저희가 한 10년 전 정도에 전체 등록 연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알아낸 게 40대 후반,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많다. 근데 왜 여성이 많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 염색체에 의한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호르몬에 의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아마 여성들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 중에는 또 뭐냐면 류마티스 질환 중에 여성이 많이 걸리는 루푸스 같은 질환들도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에서도 폐동맥고혈압이 많이 오고 전신경화증 뭐 그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이게 오는데 그 남자에 생기는 선천성 심장 질환은 굉장히 심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살아남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여성들이 5명 중에 4명은 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유전성인 경우는 20대에 생깁니다. 와. 그래서 이제 20대 유전적인 것도 좀 하고, 유전적인 질환들이 지금 저기 9가지라고 하는데 12가지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인데 보니까 유전자가 거의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유전자가 나오신 분도 있고, 저희가 그 질병관리청과 지금 제가 주 연구자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유전성인 경우는 가족들은 60%가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런 분들은 매년 심초음파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네.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거의 완치 수준으로 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초기에 잡으면 뭐든지 그렇지만 거의 정상 수준으로 조기 위암처럼 거의 뭐 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 폐동맥고혈압의 가족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검사를 해주시면은 조기에 잡아서 더 오래 정말 그 3년 굴르는 거를 뭐 10번, 20번 걸으실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질환이냐고. 스텐트. 그거는 이제 사군의 질환 중에는 요새 스텐트처럼 풍선으로 해주고 스텐트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풍선 풍선할 때 풍선이 풍선이 쏴주네. 네, 터졌어요. 그 특정 분이신데 아까 하트투 분이신데 네네. 굉장히 고맙고 누구신가요? 널스시네요. 빨리 네.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 네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오늘 별을 많이 네. 준비하셨는데 네네. 계속. 크게 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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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인기가 많구나. 그니까요.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죠. 널스. 제가 이 책도 썼잖아요. 제가 이게 책 요게 간단히 책 소개 한번 보건의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직간에 네네. 이제 제가 크게 볼까요? 잠깐만, 의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내드려나 이쪽에 네, 네. 의사, 간호사 또 네. 뭐 그 의료 기사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만나서 처음 우리가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부터 팀워크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걸 배웠어야지 밖에 나가서도 일을 유기적으로 다 서로의 그 직종을 존중해 주면서 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서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 치료할 때는 위아래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치과 의사, 뭐 한의사, 뭐 그 의료 기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거를 인터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그 보건의료 전문직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침서를 처음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그 처음 드린 겁니다. 팀 어프로치. 네, 네, 팀 네. 어프로치 또 지침서네. 뭐 이게 네, QI 팀 그 병원에 오면 네. 그거에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하자 그런 거죠. 이게 두 분한테 제가 최초로 드리는 아, 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저희 항상. 가족한테도 아직 못 드렸는데 와. 처음 들고 와서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네. 자, 아유, 잠시 아. 저 광고를 진행했고요. 라디오 본론으로. 저거 다 팔면 제가 인세를 10만 원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와. 야, 이게 10만 팔리기 원. 쉽지 않은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좀 어려운 책을 많이 그런 책도 내시는군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우리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네, 걸 잠깐만. 알겠습니다. 요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네. 그 의사 간의 다학제 치료 네. 또 이 그다음에 전문직 간의 직종 간 네. 팀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다학제 팀으로. 아, 우리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사이에 있습니다. 별풍선 이 네. 20개를 다 이게 또 감사합니다. 정진 교수님 다 써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쏴주세요.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안타까운 환자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2004년에 처음 저희 병원에 왔고 저한테 2008년에 오셨는데 그때도 컸었죠. 근데 아, 19세 때. 생겼구나. 그러니까 19세. 오른쪽 심장이 아이고, 오른쪽 심장이 여자분이시네. 커졌다는 게 이겁니다.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우와. 올라왔죠 이쪽에 네.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 그러니까 보통 왼쪽이 커지면 이 아래로 내려가요. 네. 내려가는데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심장이 궁둥이처럼 와. 생겼네. 아, 네, 네. 진짜 보입니다. 네, 이게 네. 딱 비교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저 우리 상태로 하트투님 또 아이고. 별풍선 또 네, 주셨네요. 와. 그 사이에. 저희가 2008년인데 맞습니다. 저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2005년에 치료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저도 2005년부터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저 환자가 왔는데 19살인데 아이고. 굉장히 커져서 오셨죠. 그래서 저분은 유전성입니다. 그래서 아, 네. 그 유전자가 나왔어요. BMPR2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를 저희가 또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네, 네. 나왔는데 쭉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심한 거고 여기가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 원래는 동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D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왼쪽 심장이 그리고 커지고 오른쪽 심장이 저희 병원은 여기인데 왼쪽 심장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오셨던 거죠. 와.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오셨을 때 더 심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저기 그 표적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걸 다 나타내 준 건데 15년 동안 이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만 치료하다가 다음에는 2개, 3개까지 약물 치료를 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치료를 그러니까 폐동맥 고혈압 치료의 역사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고가예요. 이 표적 치료제가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도 먹는 약만 해도 6, 7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사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주사제는 1억이 넘어가요. 우와. 그래서 그걸 3개를 쓰게 되면 2억까지 가죠. 와. 거의 그러니까 항암제 수준이네. 항암제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치의 병이고 젊으신 분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은 국가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네. 1년에 2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본인 부담은 한 2, 300만 원 수준에서 가고 소득이 높으면 조금 더 내시긴 하는데 네. 나머지는 국가가 치료해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요? 현재는? 네,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그럼 진단만 그것 때문에 받으면 이게 살수 있네. 2개를 나중에 쓰게 되고 네. 3개를 나중에 쓰게 된 거가 이제 우리 보험공단에서 저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학회에서 그래서 이 환자는 끝까지 좋은 거를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이게 처음보다도 아까 작아졌죠. 19살 치료죠? 처음보다도 작아지긴 했는데 네. 완벽히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3개까지 다 써도 이 환자는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2008년 사시던 게 15년 넘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네. 그것도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잘 하면은 우리가 어려웠지만 음. 15년을 사셨는데 아. 지금은 아주 중하면은 처음부터 2개, 3개도 쓸 수 있게 저희가 바꿨어요. 오. 그 전 세계 치료 패턴도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심평원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빨리 저걸 좋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30년도 사실 수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이제 만성 질환이네 그럼. 그게 만성 질환인데 저거를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면 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나쁠 때마다 치료를 가서 그래요. 올려서.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아예 초장에 저걸 확 낮추면 네. 네, 네. 거의 정상화시키면 저희가
오히려 치료를 낮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는 약. 그러니까 주사제까지 처음에 완전히 쓰다가 네. 먹는 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경비가 절감이 되죠. 국가적으로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네. 네. 발병하는 분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커버가 몇 명 안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그럼. 제대로 치료받는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1,500명이에요. 사실 아까 제가 2,5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1,500명,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가. 사실 항암제는 네. 커버가 안 되는 약도 많거든요. 네네. 큰 가격 때문에 네. 너무 비싸서. 네. 아무튼 약으로 그래서, 해서 네. 평균 생존율 3년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15년 이상 네. 획기적인 약이 완전히 네. 심장 이식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네네. 잠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15년 동안 저희가 치료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는데. 심장이 갈수록 커지네. 네, 근데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좀 작아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심전도를 보시면 약간 이게 변화가 있죠. 이런 모양이 아주 그 특징적인 모양인데, 네. 그러니까 우심실이 힘든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벌어지고 저렇게 되죠. 그래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심전도도. 그리고 엑스레이 심전도 저기 나와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로 볼 수 있다. 꼭 심초음파를 안 해도.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저 환자는 이제 이식을 갔어야 되는데 이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심장 이식. 네. 결국 돌연사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안타깝네. 이게 16년째 결혼사 하셔가지고 19살에 네. 16년 동안 35살. 그 노노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폐이식이 되게 힘듭니다. 심폐이식은 심폐이식을 해도 생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심장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폐까지 폐혈관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단계에 가기 전에 좋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꼭 드리고 저 이후에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처음에 정상 쪽으로 가야 되겠다. 혈압 조절하듯이. 그거 이제 일본이랑 다른 나라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때 600명 정도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했던 거에서 48세 여자 환자가 나온 거고요. 다음 네. 가시면 이제 그때 처음에 1,000명을 모였지만 나중에 좀 보시면은 실제로는 이제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600명 정도를 했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게 나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초까지 이제 보호가 되는데 요 나이에 여성이 보시면 80%까지 되죠.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또 제가 주도해 갖고 이제 이거는 특발성만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폐동맥골화수도 73명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유전자가 다음 보시면은 20%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게 한 유전자만 한 거고 요즘에 저희가 12개까지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5%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점점 더 발견이 많이 될 수 있다. 다음. 우리 예방법은 바로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놈 시퀀싱해서 발견도 되나요? 네, 지놈 시퀀싱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패밀리 캠페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회에서.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폐동맥 고혈압을 미리 찾으면 가족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름을 패밀리라고 지어가지고 네, 네. 그 저런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게 다음 아까 그림들이 다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환자분이 직접 출연하셔서 저분이에요? 아까 환자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 이분 아니고 이분은 네. 지금 어디 살아계시고요. 환자분이 어디 계세요? 가운데 제 옆에. 이쁘신데요? 네네. 근데 이런 분은 저런 근데 이제 그 이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대전에 계신데 애 엄마세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보건복지위원회로 계셨던 그때 당시 윤일기 의원께서 그때는- 폐동맥고혈압 조기 발견을 위한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다른 기자분들 오셨는데 그때 이진환 기자님을 못 모셨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때 이만한 이제 건다 가는데.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또 이제 복지부 또 그 식약처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이 폐동맥고혈압을 어떻게 그 조기에 발견하고 강력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를
이제 토론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코로나 잘 모를 없을 때죠. 때, 코로나 그래서, 전이죠.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몰릴 수가 있었군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하나도 안 하셨네. 네, 그쵸. 그때는 저럴 때가 있었죠 저희가. 네. 네. 그 다음에 윤희기 선생님은 신경외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게 아직도 저희 나라에 안 들어온 약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 에포프로스테놀이라는 약이 가장 강력한 약인데 음. 이 다음에 저희가 그 회사에서 예. 글로벌 회사들이 안 들여놓은 거예요. 정맥주사네요, 이건. 정맥주사인데 저게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아. 그 회사에서 그 이제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네. 이제 안 들어왔는데 그걸 패스트 트랙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식약처에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아이고야. 저게 전 세계에 나온 지 25년 된 약이고 아이고. 일본은 20년 전에 들어왔고 저런. 중국도 한 4, 5년 전에 들어온 아니. 약인데 우리나라만 안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그런 이제 거예요, 뒤에 도대체. 말씀드린 한중일 대만이 다 모여서 지금 폐동맥고혈압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만 못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거가 들어오면 더 오래 살게 해드릴 수가 아니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강력하게 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네. 좀 제가 드라이브를 10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하여튼에 그 기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아기 심평원에 좀 초대를 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신평원 신평원에서 네. 신평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식약처를 통과 중이어가지고 시약처도 아직 통과가 안 네, 됐어요? 식약처 아, 진짜. 신평원에서 약가해주는 시간이 또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가 빨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네, 아유 패스트 감사합니다, 트랙으로 학수님. 힘 써달라고 교수님 하시고. 계속 쏴주세요. 어차피 네. 정진 네. 교수님이 다 이렇게 어차피 힘 다 써주신다고 네, 이거는 이제 하고. 이거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2008년에 그 같은 해에 만났던 47세 이번에 남자 환자분입니다. 남자가 안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선천성 심장 질환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커진 거예요. 아. 똑같이 심장이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커졌죠 이쪽에.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폐문 부위라고 네. 하는데 여기가 이제 폐동맥이에요. 네. 이 폐동맥들이 커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음. 이분도 굉장히 심한 상태로 이제 제가 외래에서 뵀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했냐? 이분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법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심했죠. 이분도 심하죠. 이게 네. 오른쪽 심장인데 이게 여기가 오른쪽 심장이 이렇게 클 수가 없죠. 커졌네. 여기가 오른쪽 심장이 훨씬 크고 네. 아까 그분보다도 정말 그 같은 네. 시기예요 거의.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잘 계시죠. 다 어떻게 했냐? 심장 구멍을 한꺼번에 이건 못 막아드려요. 왜냐하면 저항이 세가지고 구멍을 뚫린 상태로 막아드리고 약을 계속 썼습니다. 다음 폐동맥고혈압 약을. 그래서 작아졌죠. 지금은. 어, 네, 이게 지금 최근이고 더 작아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11년이 지난 다음에 예, 그 미운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 40대 중반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게 병이 이렇게 숨이 차고 이렇게 붓고 그러면 네. 일을 못 해요. 피곤하고 일을 못 하거든요. 심장이 일을 못 해주면 엔진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배기량이 약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보통 생활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직업 활동을 못 하고 이제 집에서 그러면 우울해지니까 이제 술을 드시는 거죠. 아이고.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저걸 수술해 준 다음에 다시 생활로 복귀해서 잘 다니시고 직업 활동하고 가정의 행복을 역시 가져왔죠. 가장이 돌아온 거죠, 집에. 그래서 지금 잘 계시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저기에 2제 3제를 더해 가지고 저 마지막 구멍은 기구로 막아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멍까지 막고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약은 한두 개밖에 안 드세요, 지금은. 그러면 거의 완치인 거죠. 저분은. 똑같은 선천적인 구멍이죠. 선천적인 네. 구멍은 막을 수 있다 이제는. 그래서 저 약제로 저희가 지금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를 저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예전에는 아이젠맹거라고 해서 포기했던 병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고칠 수 있다. 근데 구멍을 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 약간 그 정도가 숨통이 있어야지 오른쪽 심장이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면 오른쪽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앞에는 아직도 폐동맥고혈압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폐동맥고혈압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약을 써서 압력의 배출구를 그러니까 숨통을 놔준 거죠. 네. 저 정도는 열어줘야지 조금 내보내는데 그 사이즈만 줄여줘도 확 달라지는 거죠. 그 저기는. 그다음에 이 환자는 이제 최근 환자인데 29살 여자 환자입니다. 20대라고 했죠. 네. 일부러 근데- 20대만 아, 가져오신 것 진짜 같은데. 20. 아니 아까는 40대 두 분이었고 아. 이분 20대인데 이분은 산모예요. 심지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37주. 그러니까 막달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병을. 어. 그 전에 몰랐어요. 아이고. 그 상태가 이 발견된 게 요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심장이 크고 네. 오른쪽 심장이 크죠. 오른쪽 여기 엄청 크죠. 이렇게 여기가 네. D 모양이고
여기 아래쪽을 잠깐 우리 모습을 없애주시면 여기 피가 새는 게 네. 보이는데. 네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네. 네. 그래서 이게 움직여야 돼. 움직입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이게 그래서 피가 우와. 여기 이렇게 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아, 여기가 네. 벽에 구멍이 뚫린 거죠. 이분도 아. 좀 되는 게 좀 어떤 색깔로 보이고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빨간색. 보이고 네. 이게 다시 이렇게 약간 뒤로 돌아가는 건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아이젠맹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까 그 남자 환자하고 같은 상태인데 네. 네네. 문제는 37주에 있는 거죠. 네. 37주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애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늘 사랑.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우와. 다른 분들이십니다. 이게. 네네. 네,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그 이게 문제가 팬클럽 45번째로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그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이 50%가 넘습니다. 이런 아이고. 상태가 되면 아이고. 지금까지도 태아도. 지금까지도 태아도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아질 확률이 많은데 엄마가 더 위험해요. 우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분만이 되기 전 상태는 우리 혈관들이 다 이렇게 이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고혈압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좀 이완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분만이 되는 순간에 애를 나가는 순간에 태반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온 혈관이 수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엄마가 그 태반을 빼면은 출혈이 되거든요. 그 자궁벽에서. 네네. 그러니까 온 몸에 그 호르몬과 그 카테콜람이라고 불리는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전부 수축으로 돌아섭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겠네. 그러면 폐혈관도 네. 수축이 오니까 네네. 그 순간에 이제 분만의 순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게 왜냐면 20대고 젊으니까 그렇죠. 견디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37주까지 견디신 거예요. 왜냐면 네. 1.5배의 폐가 그러니까 50%가 늘어나거든요. 애를 갖게 되면은 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5배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심해진 건데도 폐혈관은 열려져 있고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분만의 순간까지. 근데 분만의 순간에 그 시간에 온몸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무 대책 없이 낳게 되면은 애도 좀 잘 안 자라니까 안 좋은데 애도 잘 안 자라요. 저렇게 지금 엄마가 그렇겠지. 심장이 안 좋으면 네. 애가 네. 대개는 그 잘 못 자라서 미숙아로 나오게 아이고야. 돼서 애들도 위험하고 아. 애는 일단 위험한 상태고 엄마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 분만실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원인도 몰랐겠네. 그렇죠. 근데 폐동맥 고혈압은 그러니까 피임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전 그 우리 와. 치료 진료 지침은 아예 갖지 않는 거가 저희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아이고. 그날 저희가 마침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보건직관 교육도 했는데 네. 다학제 팀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최초로 8개 과가 모여서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왓슨 방에서 아,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방이 예, 나왔네. 다학제 네. 방인데 네. 저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 예. 여기 소아심장, 정신과, 심장내과, 또 류마티스내과, 아이고, 다 그다음에 오셨네. 흉부외과, 그다음에 호흡기내과, 네. 영상의학과, 여기 재활학과 선생님이 지금 안 나왔는데 네. 재활학과, 그다음에 그날은 산부인과에 우리 김석영 교수님까지 네. 9개 아이고, 과가 다 모여야 됩니다. 엄청 왜냐면 많이 저게 모이셨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걸리면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정신과가 필요해요. 아.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치료가 잘 그래서 되려면. 사이키아트리까지. 그래야지 약을 잘 네. 드시고 네. 나아질 수 있다 희망을 주고 아이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저희의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 정신과 선생님 한마디가 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정신과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원래 좀 그렇긴 했는데 정신과 좋아합니다. 네. 정신과하고 그 다음에 이 흉부외과 선생님도 중요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류마티스, 소아심장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또 자세히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재활의학과가 왜 필요하냐면은 치료와 재활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병에서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운동에 대해서 그 한계를 정해주고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그 재활학과 선생님이 전문가세요. 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산모였기 때문에 이 한 환자를 위해서 네. 그 산부인과도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 환자들이 옛날에는 이 과를 다 찾아다녔어요. 네. 그 밖에서 기다리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차라리 모여서 네. 8명, 9명이 한 환자에 대해서 정해서 모여서 미리 디스커션을 합니다.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요. 아, 이렇게 치열하게. 그래서 네. 아, 이거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한 다음에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 같이 들어오세요. 전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폐동맥 고람자를 대부분 보기 때문에 제가 전 의견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각 선생님들이 또 설명을 드리고 질문과 대답을 받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 옵니다. 한 30분 정도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 과정이. 근데 이제 환자가 돈을 더 많이 냅니까? 저거는 이제 다행히 희귀질환은 네. 그 우리 그 심평원에서 네, 네. 일생 3번 네. 다학제 진료에 대한 비용을 줍니다. 어. 그러니까 8개 과가 모이면 32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줘요, 저희한테. 정부가 주는 거고 환자가 근데 내는 이제 거 저희가 아니죠? 네. 저 돈이 그러니까 8명의 전문의한테 30분을 하는 거에 32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죠. 그걸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게요. 이제 네. 환자 부담은 5천 원인가 더 내시면 돼요. 아. 5천 원인가 2,500원인가 돼요. 거의 뭐 진짜. 왓슨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저희가 그 저런 그 치료의 질, 환자 의사 관계, 그건 뭐, 그다음에 병원의 뭐 이렇게 그런 역량, 그다음에 환자분한테 제일 좋은 건 환자분의 만족감, 예. 보호자분과 예. 자기의 장기 치료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저거를 전날 왔어요. 다행히 아까 그 환자가 네. 진단 받은 날. 어, 근데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걸 2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한테 보낼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오셨죠. 네. 아까 그 3년 그걸 네. 보고 오신 거 네.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반이다. 반반 이상의 나쁜 확률이 있다. 태아 산모에 그걸 듣고 오신 거죠. 그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보시면은 네. 그 이제 결국 근데 잠시만 여기 하고 그날 저희가 목요일 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1월 달에 올해 1월 네. 달입니다. 여기 저희가 그날 입원을 하셔서 네, 네. 그 주사제 치료를 해서 네, 네. 어.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제왕절개를 통해서 척수 네. 제왕절개를 어.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찍은 거죠. 애도 살렸네. 애가 이제 그 이제 다행이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네. 얘가 이제 딸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낳고 아. 산모도 건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 여기에는 이제 비밀이 좀 숨어 있어요.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한글 그다음 없어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주사제를 충분히 써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천천히 한 5일간에 걸쳐서 올려가지고 최대의 용량까지 가고 네. 먹는 약 중에 저희가 또 비아그라 성분 같은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실데나피를 또 드리고 아. 2가지 약제를 이제요법을 충분히 그러니까 한 5일 동안에 올려놨어요. 그건 뭐 어떤 거냐면 혈관을 더 넓혀놓은 거죠. 수축이 되는 순간에 못 수축이 되도록 네. 폐혈관을 그 폐혈관을 넓히는 약이거든요. 아. 두 가지 약제가 그러니까 최대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몸 안에 그런 게 오더라도 열려져 있게 만들고 상과에서 예. 출혈에 대해서 대응을 단단히 해야 예. 돼. 그다음에 이제 그 우심실 기능을 위해서 도비타민이라는 걸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저 순간 저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에 여러 전문의가 같이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갔는데 네. 폐동맥 고혈압에 나쁜 약은 하나도 못 쓰게 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발견한 게 그 옥시토신이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하면 옥시토신을 수축제. 거기다도 그 자궁에다도 놔주고 주사로도 줘요. 왜냐하면 혈관 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김성현 선생님과 제가 한 거는 옥시토신을 절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폐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팩터였어요. 그거 보니까 옥시토신은 저희가 그때 알아낸 겁니다. 제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아, 보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미리도 좀 짐작은 했지만 마취과 선생님도 들어오셔야 되겠네. 마취과 선생님도 그 제일 네. 높으신 분이 들어왔죠. 저희 병원에. 그래서 전부 다 긴장된 상태에서 옥시토신 안 되고 모든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출혈을 적게 하면서 낳고 얼른 잘 닫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을 이제 그 관찰을 이틀 동안 했는데 그 부정맥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돌연사의 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이틀 동안은 산모는 산모대로 하고 저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먼저 뭐가 있냐면 초유를 준다고 유축기를 좀 쓴 적이 있나 봐요. 제가 잠깐 그 병동에서 이제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초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말리는 주사를 약을 쓰고 먹는 약을 아이고야. 그거를 막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계에 보고를 드릴 건데 옥시토신 성분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제 지금 다 쓰고 그래서 2주 만에 환자가 오신 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태어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건강하게 태아를 안고 태어나셨죠. 몇 킬로그램짜리 났어요? 정상 조금 모자라요? 조금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한 2.67kg, 잘 준수하네. 2.5kg 정도 조금 덜. 아유 박수 한번. 네. 아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제 저 친정 어머님이 그 수술방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바닥에서 절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돼서 처음이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렇게 절하시는 모습을 본 거는. 그래서 두 따님과 그 손녀가 다 이렇게 눈물 두 생명이 나요. 잘 됐다. 저도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고. 네네. 근데 저거는 이제 다학제 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임신은 안 됩니다. 아직은.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폐동맥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니까 임신을 그쵸.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될 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요즘에 보니까 임신을 안 해야 될 분들은 또 원하시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치료를 해서 정말 그 정상 동맥압에 다가오면 일본의 경우에 한 5케이스 정도 했는데 그 약을 안 쓰고 임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저런 치료를 똑같이 제가 했던 거를 비슷하게 해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는 수준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진료 지침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또 저걸 보시고 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안 저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한 2주일 동안은 거의 밤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자, 정진 교수님을 그런 거- 괴롭히려면 네. 자, 안 됩니다. 질병원 가셔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네, 네, 네. 아까 이거 말씀하시려니까 그렇죠. 예방법 이거를- 요거 아, 좀 그렇죠. 일단 얘기해 지금 주셔야 제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을 다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대로 된 진단 코드가 있어야 되고 치료제를 드셨어야 되고 우심도자 검사를 했다. 이거는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치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쭉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점 늘어난 걸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다닌 사람이 늘어났다는 걸 2004년 치료제가 도입되고 그때는 45명 수준이었지만 지금 2018년에는 1255명, 지금은 1500명이 넘다고 생각이 되고 여자가 많아요. 근데 있는데 그동안에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견된 거죠. 네. 여자가 2배예요. 진짜. 여기 보면. 네, 그다음에 확실히 매년 많네. 발견되는 숫자가 늘고 있어요. 이게 매년 그 해에 발견되는 숫자가 2018년까지 요만큼이고 지금 2020년 더 많이 됐겠죠. 저희 병원에서 우심도자를 그 전에보다 작년에 2배를 더해서 100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아마 지금 발견이 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더 많겠는데. 네, 많이 발견되고 네. 있고 이게 저희 그러니까 등록 사업 연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100만 명에 5명이지만 아마 더 많다고 폐동맥 고혈압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생전 곡선을 그러니까 했는데 약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 쓰는 사람은 70%, 2개 이상이 30%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이게 지금 치료의 그 패턴이. 근데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아마 반절까지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예. 여기 보시면 13.1년이 나옵니다. 네. 세개 썼을 때. 그러니까 2.8년이 아니라 13.1년이라는 게 최초로 확인된 연구가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약을 네. 몇 개를 쓰든 평균 아니요, 내 13점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요 정도. 세개 썼을 때. 요게 아니 30% 정도가 듀얼을 썼을 때. 그러니까 썼을 때. 30 정도가
주얼 이상. 다제.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아마 더 좋아지면 이거는 더 늘어나는 거죠. 아까 제 환자도 세계일 쓰고 16년까지도 사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완치에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질환은 더 이상 3년 사는 질환이 아니고 이거는 네. 유럽 데이터하고 근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뭐 우울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와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그 정말 뭐 3년씩 여러 번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희망을 드리고자 이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패밀리 캠페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저 질병관리청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네. 등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조라는 피닉스라는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뭘 하고 있냐 전국의 27개 병원에서 뭘 하고 있냐 제가 주 연구자인데 이 폐동맥골압의 각 군들에서 여러 가지를 해드립니다. 유전체, 단백체, 인산화 단백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폐골압 연구회가 이제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랑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폐동맥골압의 패밀리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표적 치료로 강력하고 다학제 치료해서 낮춰갖고 살려드리고 압력을 그 다음에 요 표현형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의 표적을 만들자, 표적을 찾자. 그래서 그 표적을 치료해주면 우리나라 사람을 더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중 오믹스라는 그 걸. 치료 이용해서. 표적이라는 걸 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애들을 그러니까 표적을 삼아서 치료한 것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전문 치료제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세 개 쓰고 온데 그거의 10개는 전부 서구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 한국인과 동양인 거는 이제 개발하려고 저희가 한국과 동아시아 폐골압학회가 힘을 합해서 표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한테 표적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양인의 치료제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한국인의 아니면 아시아인의 특별한 표적 치료제를 쓰면은 진짜 완치에 도전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예방법 없습니까? 예방은 네, 없고 없습니까? 미리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리 발견. 예방이라는 게 이제 저 다른 말로 그 가족들에서 저희가 유전자 찾는 것처럼 네. 저희가 여기서 표적이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이한 표적 유전자를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자를 싹 검사해 드리면 누가 걸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을 잘 하고 있다가 약을 하나만 드리고도 쭉 낮게 유지해 주면 그게 치료인 거죠. 그 네.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이고요. 어느 정도 NIH 스코어를 보니까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70%. 그 옛날 거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 80%, 90% 가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의사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아유. 다학제 하는데 참 신경외과, 신경과가 없어서 좀 소소했습니다. 거기도 모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유전자에 폐동맥골압하고 비슷한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네, 큰일 네, 났네요. 아유, 네, 네. 그래서 열변을 네, 토하네요. 예. 열변을 혼자서 다 토하셔가지고 네, 뭐 끼어들 토할 게 필요 없네요. 없었습니다. 저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저거. 네. 진작 저거 보여주죠. 네. 네. 저니까. 저 예, 아유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하여간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1시간 네,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예. 네. 10분 아니 초과했는데 하토트님이 제일 열심히 들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안 나가시고 끝까지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네. 네. 벨기에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야, 윤지혜님도 네, 아,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벨기에는 안 보였는데. 벨기에 오셨을 거예요. 네. 네. 그 우리 다음 주는 뭐죠? 우리 링 하기로 했나요? 네, 손가락 네. 반지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예. 신박한 의료기기를 네. 주제로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또 폐동맥고혈압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지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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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도 열변을 제가 많이 고프시겠어요. 토하셔가지고. 열변을 토하.